남이 뭐 1억 모았어요 하면은 뭐 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높잖아. 본인이 네, 1억 그렇죠. 모으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일단 1억이 없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하니 이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하는지 1억을 만들어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것에 성공한다면은 저는 90% 이상 확률로 10억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길을 터득한 거예요. 그 마인드를. 네. 그러면 또 이거 네. 퀀트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원칙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칙을 꾸준히 지켜가면은 결국에 올해는 조금 뭐 나쁘더라도 그 원칙대로 갔을 때 역사적 통계상 다음 해에 더 많이 뭐 회복이 된다든지 맞아요. 네. 아니면 그 다다음 해에 뭐 엄청난 대박이 나면서 연평균 수익률을 뭐 회복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거니까 네.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 계속 개선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또 한 거의 근 1년 만에 또 나와주셨으니까 네. 그 사이에 뭐 또 어떤 전략이 또 개선이 됐다거나 발전된 뭐 그런 것들 뭐 있을까요? 그 2023년에 퀀트 투자자가 가장 슬퍼했던 거는 남놈들은 에코프로로 10배를 보내 나는 네. 뭐 하는 거지 이런 게 분명히 이제 있었거든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퀀트 전략으로 에코프로를 먹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또 연구를 좀 이제 해봤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지표들은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런 성장주 투자를 열심히 하는 그 어르신들은 도대체 네. 뭘 보고 투자를 하시는가 그거를 지표화해서 전략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유명하신 분들은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뭐 마크 미너비니 또는 뭐 데이비드 라이언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거예요. 매출액이랑 순이익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률도 점점 더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는 성장률이 20%였는데 올해는 성장률이 40% 늘어났다. 그러면은 성장률이 가속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는 기업 그런 기업이 좋다라고 하셨고 근데 변동성은 좀 작은 기업.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근엄하게 양방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양방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양방처럼 오르는 기업들을 잡는 지표가 서티노 지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티노 지표가 높고 수익 성장의 가속화가 잘 되는 그런 기업들 이제 그거를 하니까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도 좀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략으로 투자를 하면은 조금 전에 소형주 퀀트가 안 됐던 2003년, 17년, 23년에 큰 재미를 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 전략은 딴 해에는 수익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소형주 퀀트를 뭐 7, 80% 하고 그 전략을 이제 20, 30% 하고 이런 거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네. 그러면 20년 중에 3번 먹자고 나머지 그 한 17년이 또 별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 17년이 별로일 정도는 아니고요. 그것도 나머지 17년에도 수익이 당연히 나기는 나는데 소형주 퀀트보다는 덜 위력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개선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위 모멘텀 전략이라고 이제 쉽게 말할게요. 근데 여기에 100%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절대 권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략이 한 7, 80% 그리고 요 전략이 20, 30% 요 정도가 이제 옵티멀하다고 이제 보고요. 그 정도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연평균 수익률이 좀 더 상승하나요? 그거보다는 그 20, 30%는 그 에코프로나 삼성전자가 미치게 올라갈 때 그거를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제 기분과 포모가 조금 이제 더 덜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몇 프로를 버느냐보다 남들이 벌 때 못 버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힘든 거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들은 이제 에코프로 신나게 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내 자산에 요만큼이라도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 나도 하고 있어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 모멘텀 전략과 소형주 퀀트 전략을 같이 쓰면은 솔직히 내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게 그러나 이제 그 포모가 좀 덜해지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참고로 저는 아마 23년 11월에는 이 모멘텀 전략을 아마 안 쓸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지나갔잖아 이미. 네. 그렇죠. 이게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워렌 버핏도 이런 거를 좀 한때 그 겪으셨잖아요. 그 막 전혀 그런 거 안 사시고 2000년에, 다른 것들 막 올라 뒷방 할아버지 됐다 네. 하다가 그런 약간 수모를 겪고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살아나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소외될 때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러면서 또 다시 원칙을 깨다가 뒤늦게 들어가서 또 이제 꼬꾸라지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네. 좀 막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네. 뭐 그 당시 그 비아냥을 받았을 때도 네. 조단이 부자셨고 어차피 뭐 남의 말 따위는 안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니들이 지져라라고 하시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멘탈이 세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7, 80%는 자기 하던 거 하고 이제 20, 30%는 포모를 좀 제거하는 전략을 쓰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필요는 하다. 그죠. 점심 네. 먹을 때 다들 에코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너도 주식
주식하지라고 하면 저도 하죠라고 했는데 이거 몇 주 샀어? 없는데요? 아유 병신 이게 한 달 뒤에 또 물어보고 2달 뒤에 또 물어봤는데 안 샀다고? 여전히 그죠. 야, 지금 100만 원 넘었어. 네, 그죠. 또 내가 3개월 전에 사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 막 미치는 거지. 네. 사람이. 저는 참고로 에코프로는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그게 근데 훌륭한 회사는 늘 훌륭한 주식은 아니다 이거죠. 네. 댓글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죠. 현대 압구정 아파트는 늘 훌륭한 부동산이지만 네. 늘 훌륭한 투자는 아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가격과 따라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퀀트를 이제 뭐 주로 하시지만 네. 사실 지금 퀀트가 뭐 대세적인 그런 투자법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비퀀트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꼭 퀀트 투자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은 어떤 걸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종목에 투자할 때 그 네. 종목에서 총 자산의 1에서 2% 이상 잃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종목으로 1에서 2%를 잃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자산 1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럼 1억을 집어넣으면 1, 2% 떨어지면 손절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말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먼저 집어넣고 네. 10% 손절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100만 원 깨지는 거잖아요. 네. 100만 원은 1억에 1%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1억을 다 갖다 박았어요. 네. 자, 근데 얘가 10% 떨어져요. 그럼 1,000만 원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1,000만 원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손절할 수 없어요. 요 포인트에서. 그래가지고 아니야 좀 더 가져갈 거야 하다가 그 마이너스 10%가 30%, 50%, 70% 되고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처음부터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10% 떨어지면 100만 원 깨지는 거니까 그래 뭐 이 정도는 손절할 수 있지 해가지고 손절이 편해져요.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물타기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오기가 생겨가지고 1,000만 원 샀는데 10% 빠지면은 이제 가겠지 하면서 또 1,000만 원 넣고 하는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예. 그냥 떨어지면 그냥 뱉어내고 딴 거로 가면 돼요. 왜냐면은 총 자산의 1% 잃으면은 그거를 몇십 번 해도 내 원금은 남아 있거든요 아직. 네.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종목 10개 사가지고 10개 맞춘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서너 개 맞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럼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이제 근데 그 불타기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대부분 고수들은 하죠. 예, 사실. 예. 불타기가 난 거예요. 예, 왜냐면은 불타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손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일단 100원에 들어갔다. 네. 그럼 이제 120원, 130원에 불타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이미 축적된 이익이 이미 있는 있으니까.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120, 130원에 들어가서 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돼서 내가 손실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타기가 훨씬 더 안전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오르는 주식이 좀 더 갈 확률도 좀 있고 그렇죠. 빠지는 주식은 더 주식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물타기보다는 좀 불타기가 차라리 낫다. 네.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잃을 때 내 총자산의 1, 2% 이상 안 잃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손절이라는 거를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주식을 하는 분들이 네. 손절이 사실 뭐 전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주식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주식을 안 하시면 되죠. 딴 거 하셔야죠. 네.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주식판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 돈을 잃을 거보다는 벌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네. 손절이 안 돼가지고 네. 어느 순간 장기 투자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뭐 손절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아,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 그대로 손을 잘라내는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손절이.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를 이제 좀 바꿔야죠. 이제 네. 그 한마디로 레리 윌리엄스라는 최고수도 자기가 사기 전에는 나 이번 거래에서 깨질 것이다, 된통 깨질 것이다라고 아주 자기 최면을 걸고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실제로 깨지면은 그래 역시 깨졌군 해가지고 미련없이 팔고 나오는 거고 이제 벌면은 오히려 내가 벌었다고? 야 말도 안 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더 오르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운이 참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 이제 마크 미너빈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마 지금 보기에는 가장 투자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양반이 이제 시장의 마법사라는 책에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거기서 계속 손절 얘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하던 그 저자가 야 마크, 야 오케이 손절 얘기 굉장히 좋고 이제 훌륭한 얘기인데 이거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더라고. 너 혹시 딴 얘기 없니?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마법사 임마. 우리는 시장의 루저가 아니잖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손절을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시장의 마법사가 된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전부다. 그렇죠. 그게 전부다. 그죠. 예. 시장의 마법사들은 손절 얘기만 한다. 그죠. 그러면은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네. 퀀트에서도 손절 개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손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최소화하냐 하면은 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제 이제 손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때 이제 다 파는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MDD를 좀 최소화합니다. 네. 특별하게 어떤 개별 종목의 손절 그런 건 없고요. 그렇죠. 개별주 손절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게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수익 부스팅하는 데 도움이 별로 이제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포트폴리오가 없고 개별주만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손절이 주요선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퀀트가 뭐 어찌 보면 되게 속편한 투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죠. 어떤 네. 뭐 특별하게 어떤 뭐 개별 종목이 사실 뭐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네. 되게 심적으로 되게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네. 그냥 기계적으로 어찌 보면 움직이는 거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주식하면은 두 발 뻗고 자기가 되게 힘든데 네. 퀀트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편하게 또 주무시고.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웹툰을 오래 봐서 잠을 잘 못 잤는데 네. 보통 날은 굉장히 잘 잡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사실 주식에서 잠을 푹 잔다는 것도 네. 되게 좋은 그런 투자법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 운영하시는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거기에서 또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길 그 영상 한번 봤거든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네. 그것도 또 내용이 좀 좋더라고요. 그것도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영상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이제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잘 나간 영상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 1억에서 10억 가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 빵원에서 1억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계속 빵원 언저리에서 남아 계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는 이제 그 마인드를 전혀 획득을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억이 가신 분들은 일단 그거를 자력으로 해냈다고 치면은 일단 내가 번 돈을 다 안 쓴다라는 아주 훌륭한 습관이 하나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제 부업을 하시거나 해가지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고, 또 세 번째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벌어놓은 돈 덜 쓰고 벌어놓은 자체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돈으로 투자를 잘하고 그 세 개밖에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1억까지 자체로 가신 분들은 그 세 개 습관을 터득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10억 가는 건 상대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빵원에서 계속 머무시는 분들은 그 세 개 중에서 최소한 한 개가 심각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번 돈을 다 쓴 분들이 이제 많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제 월급이 200이든 500이든 1000이든 그거를 다 써버리면 그냥 결국은 빵원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거를 제가 말한 겁니다, 그 영상에서. 네, 그 사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네. 네. 사실 그게 뭐 전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되게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1억이 되게 마의 숫자인 게 네. 남이 뭐 1억 모았어요 하면은 뭐 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높잖아. 본인이 네. 1억 모으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죠? 근데 또 남들이 또 뭔가 또 얘기하면서 뭐 저 1억 가지고 뭐 집 살려고 하면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사요 막 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또 막상 또 내 통장에 또 1억이 찍히면 또 엄청난 돈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상대적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권장을 하는 게 일단 1억이 없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뭐하니 이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하는지 1억을 만들어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것에 성공한다면은 저는 90% 이상 확률로 10억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부자가 되는 길을 터득한 거예요. 그 마인드를. 네. 그럼 마인드 가지고는 근데 제가 앞으로 마인드가 딱 됐습니다 하면 바로 10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니죠. 10배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사람은 그 마인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 사람은 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두 개가 겸비가 되었기 때문에 10억을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1억을 모은 분들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저희 채널에는 좀 그래도 좀 돈이 있는 분들도 많이 보세요. 네. 부동산을 사고 싶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1000만 원 살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저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10억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네. 뭐부터 하면 좀 좋을까요? 그래도 뭔가를 어떤 걸 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파이어라는 책도 쓰기는 썼는데
저는 사실 이제 10억 이상 넘어가면은 투자가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부터 10억까지는 그 세 개를 다 병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1억까지 가셨으면은 그 허리띠 졸라매기를 아마 꽤 좀 잘 하실 그럴 거거든요. 거죠. 그거 계속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10억 넘으면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1억부터 10억까지는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남아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이제 그 대상을 다양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하나 또는 주식 하나 또는 코인 하나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언제 어떤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나올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투자를 다 알아두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사실 이게 이제 그 부동산에서도 가끔 정말 그 거저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 기회는 저는 이제 살릴 수 없이 그냥 지나갈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주식이나 코인도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돈 버는 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어라.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거저먹는 그 이제 시기가 늘 언젠가 한번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제 부업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해가지고 수입 자체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을 높이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제 요즘에 느끼는 게 한 네. 몇 년 전과 좀 달라진 게 예. 제가 유튜브 한 지 한 9년인데 네. 그전 9년이 하셨어요? 네, 와. 그 정도 됐거든요. 야, 네, 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9년 차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만 예. 해도 확실히 자산 가치들이 좀 그래도 좀 낮았을 때니까 예. 그때는 이제 좀 일만 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일만 열심히 해서 돈 모으면 그래도 어떻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어떤 소득 증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네. 좀 어려워지는 시절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선진국화되고 경제 네. 성장도 좀 낮아지고 하면서 예. 이제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 이제 직장인의 어떤 그냥 단순 소득으로는 안 되는 시절도 점점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투자를 먹거리도 해야 되고 이제는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안 하고 네. 그냥 이제 그 내 승진이나 이런 걸로만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뭔가 좀 네. 부수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맞벌이도 좀 뭔가 소득을 확실히 좀 갖춰가지고 둘이서 막 정말 바짝하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습니다. 예, 근데 진짜 요즘에 이제 대충 보면은 부업이나 그런 것도 좀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도 아마 유튜브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그거 한번 쫙 보시면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제 그 부업이나 돈거리가 이제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진짜 뭐 게임 노가다라든지 무슨 뭐 코인 에어드롭 이런 것만 해도 월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아이템 봐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야 내가 30년 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물론 이거는 정말 하나의 심플한 예일 뿐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찾아보면은 특히 디지털 시장에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발전할수록 그 기회가 없어지고 문이 닫아지고 좁아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전혀, 새로운 네. 방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또 기회가 또 생긴다는 것도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채널을 또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주식 투자에 또 막막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또 다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또 에코프로 또 요즘 또 빠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막막해하는 그런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좀 잘라. 손을 네. 잘라 손을. 예, 그죠. 손을 잘라 그냥. 예, 그죠. 그리고 뭐 저는 사실 퀀트쟁이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의 두뇌가 분명히 진화하기는 했는데 투자를 하면 무조건 깨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별주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그냥 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나 그거 잘 못하겠다. 그냥 레시피대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네. 퀀트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퀀트로 네. 가면은 뭐 마이너스 20%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길게 보면은 또 보장되는 또 새로운 판이 있다는 것도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가시면 또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퀀트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퀀트 투자 전문가이신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투자 전략도 배워보고 주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